총 내가 든 돈은 2,040만 원, 약 2천만 원 들었고요. 계약을 800에 67만 원에 했어요. 800에 67만 원, 이게 말이 안 되죠. 제가 본 반지하 시세 중에 제일 비싼 집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작가 반지상입니다. 오늘은 장소를 바꿨습니다.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하기 전에 수익률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수강생께서 임대가 나왔던 부동산 중에서 제가 또 집 소개도 한번 해드렸던 집인데 수익률 공개 한번 해볼게요. 이 집은 되게 특이한 사례예요. 좀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도 일산에 있는 반지하 빌라예요. 감정가가 1억 2,200이었고 유찰이 한 번 돼서 8,540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제 수강생분께서 12만 원 더 써서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, 사진을 한번 보면 신축 빌라예요. 반지하 빌라. 이 물건이 요 위치예요. 요 위치에 있는 반지하. 여기에 있는 반지하 빌라고,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되게 특이한 집이에요. 보면은 이쪽 부분에, 여기 중앙 현관문 왼쪽 부분에 이 집이 제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집인데, 요 집 건너편을 보면 앞집을 보면 여기 창문이 없어요. 창문이 없어서 당연히 여기는 집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제 수강생께서 낙찰을 받으셨는데, 뭐 사실 그건 신경 쓸 게 없었죠. 그리고 여기 출입문을 보면 여기도 한쪽밖에 없어요, 문이. 근데 요거처럼 건물은 엄청 깨끗해요. 근데 여기 보니까 평면도를 보면 이 집 B01호가 제 수강생분 집인데, 이 건너편 집이 외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창문이 없어요. 그 말은 여기는 주택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여기는 창고, 공용 창고로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, 제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고 실내를 보니까 여기 보이는 현관 있잖아요. 현관에 이쪽 부분이 뚫려 있었어요. 이 집에서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.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뒤에 링크를 시켜 드릴게요. 근데 이 집을 얼마에 내보내야 되냐, 사실 제 수강생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. 이 집에 얼마에 임대가 됐는지 한번 공개를 해 드릴게요. 그 임대 나간 것도 사례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서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사례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그려봤어요. 현금 흐름표 4분면 그리는 거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, 자산의 특징은 수입을 불러오는 게 자산의 특징이다. 그리고 부채는 지출을 불러오는 게 부채의 특징이다 라고 제가 써놨고,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, 그 책에 제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, 로봇 기어잡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거든요. 그래서 그 책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현금 흐름표에 적용을 한번 시켜본 거고, 자산은 이 낙찰자분이 들어간 돈을 적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낙찰은 8,500에 낙찰을 받으셨고, 아까 보면 8,500 낙찰을 받으셨어요. 채무자가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명도비도 아마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각종 비용, 뭐 법무비, 세금, 수리비 전체 다 해서, 명도비까지 전체 다 해서 700만 원 정도 들으신 거고, 대출은 6,360만 원, 75% 정도 받으셨어요. 보증금을 800에 67로 계약을 했어요. 이 보증금이 좀 애매하죠. 뭐 500, 1000, 2000, 3000 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고 800으로 됐는데, 그 이유는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총 제 교육생께서 든 돈은 1억 2200에 감정된 부동산을 8500에 낙찰을 받으면서 거기에 들었던 돈이 700이고, 또 대출은 내 돈이 아니까 제외하고 보증금도 세입자한테 받아서 회수를 했으니까 총 내가 든 돈은 2,040만 원, 약 2천만 원 들었고요. 계약을 800에 67만 원에 했어요. 800에 67만 원, 이게 말이 안 되죠. 제가 본 반지하 시세 중에 제일 비싼 집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스토리는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대출은 6,360만 원, 이제 이게 부채로 넘어가서 금리는 3.5%로 받으셨어요. 그래서 연 이자가 222만 6천 원이 이자가 나오는 거고, 맞죠? 월 이자는 18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. 그래서 순수입은 월세에서 이자를 빼면 이 순수 차입금이 순수입이죠. 48만 5천 원. 48만 5천 원이니까 집 한 채 해가지고 거의 50만 원 돈 순수입이 남는 집. 이런 수익금은 제가 생각할 때 반지하밖에 안 나와요. 수익률 계산 한번 해봤거든요. 내가 든 돈은
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2,040만 원이 내가 든 돈분의 48만 원씩 12개월을 받으니까 수익률 계산하면 28.5%가 반지하 빌라의 수익률인데, 여기서 이 수익률이 왜 말도 안 되냐면,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수익률 다 높다고 막 10% 이상 되는 것들은 보면 딴 데서 공개하는 것들을 아마 잘 보세요. 그거는 아마 내가 든 돈이 1,000만 원 이하일 거예요. 1,000만 원 이하로 수익률을 30% 이상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근데 요 부동산은 면적이 특이한 구조 때문에 면적이 똑같은 면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. 영상은 뒤에 링크는 시켜 놓을 건데 그 집 한번 참고로 영상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집이 이렇게 창고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월세를 일반 시세가 아니고 훨씬 더 잘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이분이 임차인을 받았을 때 시세를 잘 모르니까 1,060인가로 올려놨었어요. 근데 집을 내놨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계약을 바로 했거든요. 근데 그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. 제 수강생분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.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부동산을 경험해보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집을 내놔봤는데 1,060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한번 올려놔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, 집 보러. 그래서 이분도 배짱을 부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1,065 그 정도로 올려놓으셨는데, 들어오시는 분이 보증금이 좀 부족하다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800에 67만 원으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. 이 집 하나에서 들어오는 순수익금이 거의 50만 원 돈이 되게끔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됐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. 근데 그 일이 오히려 좋은 일로 전화위복됐었던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, 시세를 저는 결정하는 게 그 부동산 시세도 있겠지만 특히 반지하는 정해진 시세가 없거든요. 그래서 집주인이 얼마에 내가 내놓겠다, 그리고 내가 낮추지 않는 거, 저는 그 마인드가 또 제일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수익률 공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